안녕하십니까, 빌딩앤시 박재입니다. 2023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십시오.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지금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지금 대폭 완화한다, 뭐 해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연초부터 좀 시끌시끌하죠. 시끌시끌한데 올해 2023년 부동산 제도들, 그 법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지금 부동산 제도들 바뀌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세금 부분이 많이 바뀌죠. 여러분들 통상 부동산 사시게 되면 뭐 취득하실 때 내시는 취득세, 보유하고 계실 때 내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그 다음에 매각하실 때 내시는 양도세 등이 많이 낮아집니다. 새 예산안 합의하면서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한 부분이 있어서 저 부분은 뭐 무난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세금 부분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그 예산 합의하면서 저 부분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된 부분이라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주택자 와 세입자 대상 대출 규제가 대부분 완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대출은 거의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정도만 투기과열지구하고 그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안 됐는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 다 그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에서 하고 무주택자 그 청약제도 관련해서 지금 완화된 부분이 있죠. 투기과열지구도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해제되면서 입주 제한, 뭐 거주 제한들까지 다 풀렸어요.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뭐 둔촌주공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풀리면서 둔촌주공 미분양 났던 그 소형 주택들까지도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2023년에는 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 부분은 자산가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작년 연말에 정말 많이 이루어진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거래하신 내용도 있어요. 아마 증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부터 바뀌는 저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 취득세 시가 인정액이라고 돼 있죠. 그 시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실제 기준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증여하실 때 취등록세를 지금 내셨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인정액입니다. 그냥 실거래가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증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2월과세 부분인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증여하시고 나면 10년 동안 못 파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 사이에 생기는 세금도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증여를 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한도 상향, 이 부분은 뭐 연말정산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그 혜택을 보시는 근로소득자들한테 월세하고 주택 임대차 차입금, 그리고 은행에서 뭐 여러분들 10년 이상 그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연말정산 하실 때. 그 다음에 그 금융 쪽은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확대했다. 뭐 미분양 주택 PF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인데 일반인들은 저 PF 대출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으시는 부분은 아니고, 금융하고 청약 부분에서 지금 청년들 한테 지금 주어진 혜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세 보증 한도도 늘렸고, 공공 분양 하실 때 청약 특별 공급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뭐 요 부분도 있는데, 저 부분은 미분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분양이 지금 많이 늘어났죠. 지금 6만 세대 이상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그 임계치에 거의 다 도달해 오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풀 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게 정부에서는 미분양입니다. 저 미분양에 대한 그 공포가 있어요.
정부는. 왜냐하면 미분양이 일어나게 되면 그 건설사 부실부터 시작해서 시행사나 금융권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미분양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히 지금 그 관리를 좀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10월 3일자로 해서 규제 푸는 부분도 미분양을 선제적으로 지금 줄이겠다, 대응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 부분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 그 손해보상하는 보증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늘린다. 그리고 올해는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설립하는 자본금 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자료 미제 주식 과태료 부과한다. 이제 저거는 해외 부동산 쪽에 매입하거나 매각하면서 탈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런 부분이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뭐 많이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한다. 저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신데 구조 안전진단 부분에 가점을 좀 낮추면서 그 안전진단을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강한 것 같습니다. 6월부터 바뀌는 세금 부분입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나요. 시가 25억 정도 하는 강남의 아파트를 들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종합부동산세를 거의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매입하실 때 부부 공동명의로 사시게 되면 기본 공제 금액이 18억까지 늘어납니다. 어차피 25억짜리 시가 기준 집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시장가격을 반영하면 한 18억 정도에서 20억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안 나오는 효과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는 12억으로 상향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독소유주죠.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고 단독소유주면 뭐 20억짜리 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공정시장가격이 한 70% 정도 되니까 한 14억 정도 나오시겠죠. 그러면 2억 정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는 배제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 포함입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도 6%에서 5% 내렸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많이 완화됐다. 그러나 3주택 이상인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율이나 기준시가 자체를 2019년도로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해서 종부세 부분은 올해 내셨던 부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세부담 상한도 150%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저 부분까지 하면 강남이나 일부 지역들의 고가주택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세제 혜택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정부가 뭐 보수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혜택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주택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혜택을 많이 누리실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한 종료 뭐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실 텐데 올해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가 대대적으로 좀 보완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요. 기존에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정상화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대부분 되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부 임대사업자 대조도 아마 상반기 중에는 정비돼서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금 부분도 생애 최초 첫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됐다라고 하시는데 최대 70%에서 뭐 50% 정도 취득세를 감면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한테 혜택이 있으실 거고 소득이 좀 적어서 집을 좀 늦게 사시는 분들 생애 최초 첫 구입인데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저 혜택이 되게 큰 혜택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인데 그걸 주택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 혜택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꼼꼼히 저거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 보시면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뭐 해서 금융 쪽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청약 부분은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 공급 그러니까 이제 1인 세대들에 대한 특별 공급도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민간 분양 면제 청약 가점제 개편을 하겠다. 청약 제도도 많이 개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부분에서는 국세 열람제도 뭐 그 다음에 그 경공매에 해당하는 뭐 당해세 우선 변제 뭐 임차 보증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데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경기가 침체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경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을 하려면 부동산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이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이 해버리면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쪽에서도 보면 경기가 침체돼서 뭐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1월 3일자 부동산 정책을 시기적으로도 한 두세 달 정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고 범위 자체도 파격적으로 사실은 좀 완화해줬다라고 보여요.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은 좋지는 않다. 일반인들은 사실 그거를 피부로 체감하실 수는 없으실 거고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 자체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집을 사주세요 라는 신호예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